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뵙는 분이신데요. 취업 보객의 김도윤 코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항상 저 이모부님 떠오르는데 예. 이렇게 머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나요? 네. 네. 다시 좀 어려 보이는 머리 스타일로 바꿔오도록 상당히 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뭐 열심히 지냈죠. 예. 저희가 거의 한 좀 달 더 성의 만에 있게 뵙는 얘기해주면 것 안 돼요? 같아요. 네, 지금 뭐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그 신입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신입생들한테 미리 취업 준비 그리고 진로를 좀 설정할 수 있게끔 신입생들인데도 네, 그래서 특강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특강 듣고 나니까 또 상담 신청이 많아져서 한 달 동안 온전히 학생들한테 좀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접선 같은 거를 지금부터라도 잘 이렇게 네. 딱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맞습니다. 스펙은 어떻겠네요. 이게 나중 되면 또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바쁘셨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좋은 정보 저희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잘생겨질 거예요? 이런 민망할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직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운동을 제가 또 하고 천안에 내려갔다 왔는데 잘 먹고 와서 조금은 찌지 않았을까 그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찌긴 뭘 쪄요? 찌긴 제가 쪘죠.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면요. 예. 이제 오늘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이남기 아나운서가 먼저 이 고민 신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가족분들의 고민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97-7984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명 취업 컨설턴트 분이랑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가족처럼 매일처럼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 저희가 처음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남규 아나운서가 아주 멋진 목소리로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매번 서류 전형에서 실패하는 조금은 안타까운 취준생분의 사연입니다. 안쓰리군요. 네, 일단 아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학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네. 학생의 스펙을 봤더니 학점은 3.8에 토익은 890점, 한식 조리 자격증 등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슨 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인적성과 면접 준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개 정도의 입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면접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또 휴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혼자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다들 비슷한 방법으로 첨삭을 받는 거라 차별성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있는지 꼭 알고 싶다는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아니. 학점이랑 뭐 토익 점수 보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뭐 자기소개서에 정말 네. 문제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면 결과물에 차별성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합격을 한 자소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문을 그걸 했을 때 제일 베끼는군요. 먼저 네. 물어보는 게 합격한 선배들 자소서 좀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그 자소서가 정답일 거라는 우선 선입견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담당하시는 우리 취업 지원관,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그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분석을 또 하셔서 이런 것들이 또 정답인 것처럼 혹시 들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선입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대학교라고 했는데 인하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길 수도 있겠네요. 인하대학교. 거기 아니면 내가 네. 이화여대, 네. 인제대학교는 아닌 것 같고 네. 학점도 높고 토익도 높기 토익도 때문에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친구 말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도움 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성을 가져야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지려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바로 들어오시네요. 네. 먼저 그 특별한 교재를 만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시는 강사님들, 대표님들은 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콘텐츠는 제가 만든 거고요.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방법일 이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베끼면 어떡해요? 예, 뭐 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베끼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네, 앞서서 말씀해 미리 주시는 예, 뭐 나중에 뭐 특허 운운하면서 뭐 시집이 결기 없기 해서 아, 그냥 그래요? 방송에 그냥 방송에 바로 빵! 이렇게 못 게다가 박아 놓으시는 네. 팩트를 거죠. 딱딱 체크해 놓으시는군요. 네, 오늘 대단합니다. 방송 날짜 딱 나오면 제가 먼저인 거 딱 나오니까. 자, 도대체 어떤 것들이길래 좀 얘기해 주시죠. 뭐예요? 네, 네. 그 오늘 안내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키워드의 조합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의 네. 조합. 예. 그러니까 뭐 단어를 좀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입사 서류 작성을 오늘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네. 자소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그 입사 서류 첫 번째 이뤄서 첫 장부터 한번 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리즈로 진행되니까 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도윤 쌤, 이게 그 지금 시기가 입사 서류 전형은 이미 발표가 끝나서 면접 준비하느라 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면접이 아니고 입사 서류 조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해주지 또 입사야라고 할 그럴 수도 수도 있을 있어요. 텐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당장 도움이 되는 팁들은 이미 좋은 코치님들이 예, 열성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상태고요. 우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당장의 취업보다는 기초부터. 그 취업 후에 또 만족도들이 제 관심사이고 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그 근본적인 접근법을 안내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력서 작성 중에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역지사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파스타가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근데 마침 제 상사분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된장찌개 먹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소리하든가. 네, 뭐 저희 청국장이들 부장님은 근데 파스타 좋아하셔갖고 항상 코드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써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그 상대가 왜 이 질문을 냈는지, 이 면접관이 어떤 것을 보고 싶어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 맞추려다 보면 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안 나. 우리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상대방한테 맞추려다 보면 잘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본심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도 맞추려다 보니까 약간 MSG를 좀 칠 수도 있겠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해서 미리 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먼저 이력서를 보시다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증명사진, 예, 프로필 사진인데요. 그렇죠.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붙이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2년 전에 상담했던 학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친구가 찍어줬나 봐요. 그래서 옆면에서 자기 공부하는 사진을 찍어준 걸 뿌옇게 포토샵을 한 것을 이력서에 딱 붙여왔더라고요. 이력서에다가요? 옆면을? 측면을? 예, 측면을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구만. 예,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네, 거예요. 얼굴 면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측면만 나와요. 뿌옇게 실루엣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그래서 이거 낼 거 아니지라고 했더니 낼 거래요. 예, 낼 사진을 갖고 왔다고 왜냐고 해서. 여쭤봤어요? 예, 너 미쳤냐라고 했죠. 예, 그랬더니 뭐 이력서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가장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그걸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용을 맞춰야 되는데 사진에서부터 최대한 첫 쪽에서 좋아할 것 같은 이쁜 사진을 다르게 포장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궁금한 네. 거는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나요? 취업에 성공했나요? 예, 뭐 정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묻지 당연- 않겠습니다. 네,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예술성만을 강조하는 그 예술계 학생을 뭐 이력서가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예, 면접에서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저 것 되게 같고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 우리 컨설턴트들이 뭔가 할 때 기업도 그렇대요. 가서 이런 부분을 수술한다, 고쳐야 된다면 이건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실제로 학생들도 와가지고 그럴 때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얘기했는데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봐요? 네, 그 인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니까. 최대한 네.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냈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을 해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걸 설득을 수긍한 합니다. 친구들은 결과가 괜찮은 경우가 많고,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예, 분명히 개선은 됩니다. 이 친구처럼 이제 안 고친 경우는 예, 그다음 상담은 안 오죠. 100%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바꾸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바꾸기 싫으니까 예, 이제 아예 오지 않는 상황으로. 이야, 네. 참 이게 악순환의 방법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이력서 작성을 할 때는 역지사지 이 사음절을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주의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메일 주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요? 예, 이메일 주소에 보면 뭐 자, 김도윤을 영타로 쓰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김도윤 영타 쓰고 뭐 00 그리고 골뱅이 한메일.net 나도 이런 그러네.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혹시 예, 그러시나요? 네. 뜨끔하네요, 굉장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은 좀 장난스러운 키워드들 뭐 러브나 뭐 어떤 뭐 그 게임에서 쓰는 것들을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담당자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직무나 회사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도 예, 있곤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남규 아나운서는 거의 그 어머님들 수준이네요. 성과 이니셜과 태어난 연도 되는 거 그렇죠? 거의 아재들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너무 뜻인지 정직하게 했나요? 그런 거였네요. 이걸 고쳐야 되나 보죠? 근데 아니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뭐 그 어떤 식으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너무 과하지는 않되 예. 근데 가장 지적 많이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영어들이 쫙 있으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글로 조합해 보면 이름이고 아니면 자신의 별명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메일 주소도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눈에 걸려서 좋을 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한타로 봤더니 CJ 사랑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런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까지 당신이 파고올까라는 뭐야? 의도적으로 그건 생각할 아닌가요? 것 같아요. 네,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파고들면 안 된다라는 거. 예. 죄송합니다. 네. 담당자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력서의 예. 기본 작성법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도윤 쌤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아까 특허를 내야 되겠다고 키워드 말씀을 나열법. 해주셨던 네. 12분 12분 지나갔어.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중요한 건 이건데요. 네, 시리즈니까요. 천천히 가시죠. 네. 그러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의 조합인데요. 네, 뭐 대본 넘어서서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키워드의 조합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한 글씨, 큰 글씨, 반짝이는 글씨, 그리고 또 뭐 색깔 있는 글씨들 이게 바로 기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지를 꺼내놓고 다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많게는 3페이지에서 뭐 10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키워드들을 쭉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공통군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군 중에 대표 있는 단어들만 하나하나 추출을 해내서 키워드 그 필터링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이렇게 본인이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이걸 만든 방법 자체가 그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입수를 해서 제가 시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먼저 서류 검토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좋은 사람을 뽑아가는 거지만 서류 검토를 할 때는 그 우리랑 비적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싼 인력을 투입하고 싶지 않으니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창조, 뭐 혁신, 뭐 팀워크 뭐 그런 것들 수많은 단어들을 입력을 한 후에 적합성 65% 엔터를 쳐버리거든요. 예. 그래요. 어쨌든 그 고유 인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회사마다 있다는 건데 이남규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뭐 그 회사에서 좋아하는 뭐 인재상, 창의, 열정, 뭐 융합 이런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적합률 65%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4단계로 지원자가 분류가 됩니다. A단계는 뭐 스펙이 좋은 경우가 될 테고 그다음에 키워드 적합률은 높지만 스펙이 낮은 경우는 B, 그 반대인 경우로 스펙은 좋지만 적합하지 않으면 C가 되겠고 뭐 이도 저도 아니면 D단계로 이렇게 4단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거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 키워드들 중에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키워드는 좀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게 3단계로 자기 키워드를 뽑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업 키워드, 그리고 나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이 시간에
자신의라고 해서 진행을 할 건데 네. 먼저 그 나에 대한 키워드는 그 주변 인터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본인이 진정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부모님, 뭐 이성 친구 아니면 좋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너가 봤을 때 나에 대한 특징들이 무언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것들을 단어로 계속 받아 적으면서 공통적인 단어들을 추려내는 건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계속 생각을 계속 첨삭해 나가면서 자신이 기업에 어필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시간이라는 걸 좀 투자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키워드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이게 그 나에 대한 키워드는 뽑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세요? 우선 1대1 자체는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는 시간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숙제를 줘도 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 3명씩 팀을 짜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명, 3명이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중에 2-3번씩 만나서 계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소개를 미리 대신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찾다 보면 상대에 대한 좋은 키워드도 뽑아내고 내 그래요. 키워드도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그래요, 시간 다 이어서 돼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이력서 작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1차로 걸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십수년의 시간을 그 종이 한 장으로 판단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으로 넌 성공이야 실패야라는 걸 판단하는 아주 좀 웃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그 자존심을 밟히기 싫다면 그래요. 그 쓰는 단어 성의 하나하나에 있게.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의 10주년을 종이 한 장에 담기는 좀 억울하지만 그걸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성의 있게 열과 성을 다하라 말씀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취업 상담소 취업 고객이 김도현 코치님 그리고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직업방송